이토의 마차 행렬은 대련시 중심부를 통과했다. 도독부 민정장관, 만주철도 총재, 비소관들이 동승했고 그 뒤로 수행원들이 탄 마차가 따랐다. 김하헌 병대가 대열의 선두를 인도했다. 행렬의 양옆에는 서양식 고층 건물 사이로 중국식 건물, 러시아풍 건물이 늘어서 있었다. 내거리에 대형 일장기가 교차 개양되어 있었다. 프로코트와 기모노를 차려입은 일본인들이 거리에 나와서 일장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다. 이토의 행렬은 시내의 간선도로를 동서로 지나가고 남북으로 지나가고 외곽으로 돌면서 환영을 받았다. 점심시간에 이토는 공립학교를 시찰했다. 교장과 교직원들이 일장기를 들고 정문에 도열해서 이토를 맞았다. 교장실에 군복을 입은 메이지의 어진이 걸려 있었다. 이토는 교직원들과 함께 어진에 배려했다. 학교장이 설명판을 세워놓고 학교의 연역과 현황을 보고했다. 이토는 교직원들에게 훈시했다. 본국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국인들 틈에서 자라나고 있으니 생도들의 정서가 퇴폐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교육하라. 교장이 전교생 200여 명을 운동장에 집합시켰다. 이토와 교장은 구룡대 위에 차이를 치고 앉았다. 일동이 음악교사의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 기미가요를 합창했다. 이토는 일어서서 함께 불렀다. 체육교사의 지도로 생도들이 체조를 펼쳤다. 타격 동작을 율동으로 바꾼 격술 체조였다. 교사의 호루라기에 맞추어 오와 열이 전개되었다. 체조가 끝나고 이토가 또 생도들에게 훈시했다. 제군들의 용모가 단정하고 동작이 절도 있고 규칙이 엄정함을 알겠다. 강인한 정신은 반듯한 외양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몸을 바르게 하라. 지금 처해 있는 자리가 인간의 근본이다. 제군들의 자리는 학교이고 가정이고 마을이고 국가이다. 그래서 제군들은 국가에 속해서 혼연일체이다. 이것이 수신의 요체다. 생도들이 박수를 쳤다. 생도 대장이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올렸다. 이토는 전교생에게 기념품으로 연필과 샌베이를 주었고 성적이 우수한 3명에게 특별상으로 영어 사전을 주었다. 환영년은 공회당에서 열렸다. 공회당 마당에 만국기가 걸렸고 정문에 웰컴이라고 적힌 간판의 전등이 켜졌다. 이토가 중앙 테이블에 앉고 청국공사, 러시아 공사와 그의 부인들이 옆에 앉았다. 도독부 고등관, 대련시 관리들이 섞여서 앉았고 군복을 입은 무관들도 보였다. 사내들의 기름 바른 머리가 번들거렸고 여자들의 화장품 냄새가 자욱했다. 시내 유명 요정에서 선발된 게이샤들이 테이블을 돌며 포도주를 따랐다. 러시아 공사가 이토에게 영어로 말했다. 공자께서 멀리 와주시고 또 옆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이토가 영어로 대답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른 자리에서 러시아 공사와 이처럼 만나서 술잔을 나누니 평화의 감미로움을 알겠다. 대련시장이 이토에게 기념연설을 부탁했다. 이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처럼 한가한 시간을 얻어서 풍류여행을 나섰는데 러시아와 천국에서 여러 고관들이 이처럼 나를 맞아주시니 여러 나라가 문명의 혜택을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겠다. 이제 동양에 있어서 고래의 모든 역사는 물러가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다. 문명의 길에서는 앞선 자가 선의로서 뒤처진 자를 개발 유도할 책무가 있다. 나는 이 책무를 수행함으로써 동양의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 일본인 관리들이 연설 중간중간에 박수를 쳤다. 이토가 손짓으로 박수를 제어했다. 러시아와 청나라 외교관들이 머뭇거리면서 박수를 쳤다. 얘기들이 샤미센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이토는 밤늦게 호텔로 돌아왔다. 대련 상공인 협회에서 보낸 건의서들이 호텔 로비에 도착해 있었다. 이토는 비스듬히 침대에 누워서 건의서를 읽었다. 위인의 방문에 감흡하고 위인의 용모와 업적을 찬양하는 문장이 길게 이어진 뒤에 건의사항들이 적혀 있었다. 대련의 상공인들은
금융기관 설립에 본국에서 투자해 줄 것, 대련 인천, 대련 시모노세키 항로의 운항 횟수를 늘리고 운임을 낮추어 줄 것, 공산품 박람회에 자금을 지원해 줄 것, 거류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를 만들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토는 비서관을 불러서 건의서를 넘겨주었다. 내각 총리 대신 관방으로 이첩하라. 다만 진정 내용이 모두 건실하고 나의 방문길에 접수된 민원이니 우선적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해라. 전승지 백옥산 참배 행사는 필수 인원만으로 단출하고 경건하게 진행하라고 이토는 지시했다. 이동대열은 마차 10대였다. 기마헌병대가 선도했다. 이토의 대열은 대련에서 여순 쪽으로 길을 잡아 백옥산을 향했다. 여순 도심지 중앙로에는 관동 도독부, 관동군 사령부, 관동군 헌병대가 들어서 있었고 그 너머에 일본 고위 관리들의 주택단지와 요정들이 있다 있었다. 백옥산 아래서 이토는 마차에서 내렸다. 이토는 준비된 가마를 물리치고 걸어서 백옥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이토는 백옥산 신사에 향을 피우고 절했다. 흐르는 연기 속에서 이토는 오랫동안 혼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신사에는 여순 전투에서 죽은 일본군 2만여 명의 유골이 봉안되어 있었고 충원탑이 세워지고 있었다. 이토는 신사에 금일봉을 주고 203 고지로 향했다. 청일전쟁을 치를 때 일본군은 조선 반도 서해에서 이기고 성안에서 이기고 평양에서 이기고 압록강에서 이겼다. 그때 이토는 여러 고위 문관직을 두루 거치고 있었다. 이토는 날마다 승전보를 전하는 군대의 사기에 비위를 맞추어가며 전쟁의 결과에 개입하려는 서양 여러 나라들의 압력에 대처하고 있었다. 거듭 이기고 나면 그 결과를 외교적으로 감당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었으나 메이지 자신도 거듭되는 승전에 들떠 있었다. 메이지는 히로시마로 대본영을 옮겨서 전장에 가까이 감으로써 몸소 참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양에서 청나라 군대는 1만 2천의 병력과 중화기로 평양성 안에 진지를 구축했다. 청나라 병사들은 조선 백성들을 약탈하고 강간하고 불지르고 논밭을 짓밟았다. 청나라 군대는 무겁게 버티었고 일본 군대는 가볍게 찔러 들어갔다. 일본 군대는 새벽에 평양성을 넘어 들어왔다. 평양은 불바다가 되었고 불길이 잦아들자 가루가 되었다. 백성들이 달아나는 청나라 군대의 은신처를 일본 군인에게 알려주었다. 평양에서 청나라 군대는 패잔병들도 살아남지 못했다. 평양성의 조선 관리들은 청나라 편도 일본 편도 백성의 편도 아니었다. 평양 관리들은 평양성에서 청군과 일군이 전투를 시작하기 전부터 처자식들을 데리고 인근의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청나라 군대가 패해서 달아난 후에 평양성으로 돌아왔다. 평양성 관아 마당과 거리에 시체가 널렸다. 그해 가을은 더워서 시체는 빨리 썩었다. 군복을 벗겨간 시체는 어느 나라 군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썩은 시체들이 뭉개져서 흘러내렸다. 성으로 돌아온 관리들이 백성을 부려서 시체를 성 밖으로 끌어내고 관아를 물청소했다. 청나라 군대의 주력은 압록강을 건너서 달아났다. 육군이 평양에서 이긴 다음 날 일본 해군은 서해에서 이겼다. 평양 전투에 앞서 경기도 남양만 풍도 앞바다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해전은 원거리 포격전으로 시작되었다. 일본 해군의 포격은 정확했고 화력이 집중되어 있었다. 청나라 군함들은 발사 때마다 선체가 크게 흔들렸고 조준이 빗나갔다. 청나라 군함이 가라앉을 때 물에 빠진 청병 수백 명이 헤엄을 쳐서 풍도에 올라왔다. 청병들은 대부분 사지가 운전하지 못했다. 섬까지 헤엄쳐온 부상병들은 갯벌에 올라서자 기진해서 죽었다. 풍도에 사는 조선인 주민들이 청군의 시신 수백 구를 묻었다고 하는데 묻은 자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해에서 이긴 일본 해군은
청나라 북양함대 모항인 여순을 공격했다. 청군은 여순항에 150문의 대포를 배치하고 있었다. 일본 해군은 원거리에서 포격했고 포격이 끝나자 육전대가 상륙했다. 여순은 쉽게 무너졌다. 청군이 패퇴하자 일본군은 여순 전역에서 학살을 벌였다. 늙은이, 임신부, 어린아이, 불구자와 개, 고양이, 말, 당나귀를 모두 죽였다. 포로를 생포하지 않고 투항하는 자들까지 모두 죽였다. 이 학살의 전술적 목표는 잔적 소탕이었다. 일본군은 시가지에 시체로 방벽을 쌓고 그 뒤에 기관 총좌를 들이앉혔다. 시가지 소탕전이 끝나고 일본군은 전승 축하연을 열었다. 축하연은 청나라 군대의 사령부와 예하부대의 연병장에서 열렸다. 일동이 전사자들을 위해 묵념했고 사단장이 병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기미가요를 불렀고 천황폐하 만세를 삼창했다. 병사들에게 사케와 마른 오징어가 지급되었다. 술 취한 병사들이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들을 차례로 행가래 쳤다. 지휘관들은 공중에 떠서 네 활개를 펼치며 반자이를 불렀다. 병사들이 지휘관을 목말 태워 시체가 쌓인 시가지를 돌며 반자이, 반자이를 외쳤다. 전쟁의 결과가 선멸적인 압승일수록 제3국의 개입을 차단하기가 쉽고 새로운 판도를 기존 질서로 정립시키기가 쉽다는 것을 이토는 청일전쟁이 끝나고 서양 여러 나라들과 외교 분쟁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다. 그것은 수십만의 죽음을 치르고 얻은 피해 교훈이었다. 9년 뒤 내각 수뇌부들과 함께 러일 전쟁을 기획할 때 이토는 그 결과가 압도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이 되도록 설계했다. 개전의 가장 큰 명분은 조선의 독립을 보호한다는 것으로 정해서 세계에 공포하기로 했다. 이토는 새벽에 입궐해 메이지를 아련하고 전쟁을 주청했다. 메이지는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전쟁을 제가했다. 만세일기하는 존엄의 핵심부는 늘 텅 비어있고 고요해서 작동함에 거침이 없었다. 황궁숲에는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눈 쌓이는 소리가 들렸다. 도고 헤이하치로가 지휘하는 일본 함대 15척은 사세보항에서 발진해서 여순으로 향했다. 전투 개시 직전에 도고는 각 함선에 신호를 보내서 알렸다. 제국의 흥망은 이 일전에 달려있다. 제군들은 용전 분투하라. 일본 해군은 분투했다. 여순항 안에 정박해있던 러시아 함대는 항만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발이 묶였다. 일본 해군은 대마도 앞바다에서 이기고 여순에서 이겼다. 육군은 만주로 진출했다. 203 고지에서는 여순 시가지가 내려다 보였다. 시가지는 잘 구획되어 있었고 도로들이 반듯했다. 붉은 벽돌로 지은 일본 관청 건물들이 시가지의 요소를 차지하고 있었다. 항구의 갈매기들이 도심까지 날아왔다. 갈매기들이 낮게 날 때 여수는 문득 평화로워 보였다. 203 고지에서 이토는 수행원들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기념 촬영도 하지 않았다. 전승지 방문이 아직은 공포할 만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이토는 판단했다. 백옥산 신사의 납골 땅에 안치된 일본군 전사자 유골이 2만이라고 하고 3만이라고 하는데 흙이 되고 재가 되었으므로 죽은 자의 숫자는 알 수가 없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 덩어리로 죽었으므로 죽은 자들이 개별적으로 떠오르지는 않았다. 이토는 그 죽음들의 덩어리를 향하여 향을 피우고 절했다. 거기까지 수행해온 헌병대장이 시를 지어서 이토에게 바쳤다. 뼈는 바스라져 흙으로 돌아가고 넋은 별이 되어 창공에서 빛나네. 시상이 긴장되어 있었고 대구를 맞추는 솜씨가 가지런했다. 이토가 헌병대장의 솜씨를 칭찬했다. 무인의 시가 아름답다. 슬프고 씩씩하구나. 붓글씨로 써서 족자를 만들라. 이토에게도 시상이 떠올랐다. 203고지 18,000뼈 하늘에는 흰 구름 오가는구나.
성벽에 남아있는 공수의 흔적, 흙 속에 피가 얼룩져 있다. 피로 바다와 땅을 적셔서 대련 여수는 제국으로 돌아왔고 만주로 가는 입구가 되었다. 철도는 여순에서 하얼빈으로 가고 하얼빈에서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었다. 이토는 초저녁에 호텔로 돌아왔다. 추미런 의장 비서관이 들어와서 남은 일정을 보고했다. 몸이 피곤하고 하얼빈에서의 일들이 중요하므로 남은 일정을 축소하고 휴식 시간을 늘리라고 이토는 지시했다. 국내성 비서관이 들어와서 러시아 재무장관 코콥초프는 예정된 일정대로 하얼빈으로 향하고 있고 하얼빈에서 유익한 만남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전문을 보내왔다고 보고했다. 도독부 고동관이 들어와서 통감부에서 보내온 조선 정세를 보고했다. 나주, 광주, 포천, 황간, 순창, 안악에서 조선 폭도들이 황군 부대를 공격했다. 경남 통영에서 폭도들이 항구에 정박한 군수보급선을 공격해서 불질렀다. 소요 사태가 남해안의 섬으로 번져서 황군은 경비선 16척을 토서지역에 배치했다. 육전에서 패퇴한 폭도들이 소규모 부대로 흩어져서 지리산으로 잠입했다. 황군은 지리산 외곽을 봉쇄했다. 조선인 폭도 수계 20명을 경성 감옥에서 처형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토는 위스키 2잔을 마시고 잠들었다.